자, 반갑습니다. 2학년 1학기 우리 온라인 과학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물질이 갖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이 물질의 특성이라 하면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 물질의 특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을 분류하는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성별, 남자냐 여자냐, 또는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또 쌍꺼풀의 유무, 또 머리카락의 모양 등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질도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물질들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을 분류하는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다 보니까 첫 번째, 같은 종류의 물질은 성질이 어떻다? 당연히 같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다른 종류의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종류의 물질은 성질이 다르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물질일 때 요 같은 종류의 물질에서는 물질의 양과 관련이 없다. 양이 많다 그래서 특징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이 50g이 있거나 100g이 있었을 때 50g은 50도에 끓고 100g은 100도씨에 끓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양에 관련 없이 같은 물질이라면 이 물질의 특성이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 얘기할 수 있어. 겉보기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 중에서 뭐 색이라던가 맛이라던가 냄새라던가 촉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성질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겉보기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언급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부터 하는 게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밀도입니다. 밀도. 이 밀도의 정의는, 자, 과학에서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소문자로 D 이렇게 써. density의 약자예요. density의 약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은, 단위 부피당 질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밀도 D는 뭐를? 질량. 보통 우리가 질량은 매스의 약자 M으로 쓰고, 이 질량을 뭘로 나눠준다? 부피로 나눠주면 된다. 부피는 V. 그래서 단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질량의 단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그램, 킬로그램 등등등 있고요. 부피의 단위는 뭐 밀리리터 또는 리터 또는 대문자로 써야겠다. 밀리리터, 리터 또는 뭐 있을까? 뭐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뭐 이런 등등등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밀도는 첫 번째, 물질에 따라 당연히 밀도는 어떻다? 밀도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우개 같은 거를 예를 들어도 지우개를 반으로 잘라버린다고 해서 밀도가 반으로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질의 크기와 관계없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왜? 지우개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질량도 반으로 줄어들고 부피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밀도가 큰 물질이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로 떠오른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질량 구할 줄 알면 되고 부피 구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책에는 아마 교재,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는 안 나와 있을 거야. 교재 종류는 상관없어요. 첫 번째, 질량 구하기. 질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우리는 윗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구해요. 이렇게 윗접시 저울이 있어. 이렇게 윗접시 저울을 놓고 이 윗접시 저울의 왼편에다가 물체를 먼저 올려놔. 왼편에.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오른편에 뭐를? 추를 올려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먼저 물체를 올려놓고 오른쪽에다가 추를 올리면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을 해. 근데 우리가 가루 같은 시약 같은 애들은 반대야. 그래서 왼쪽에다가 추를 먼저 올려놓고 가루약을 오른쪽에다 올리면서 우리가 무게를 질량을 재더라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구하는 건 별거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부피 구하기입니다. 부피는 두 가지. 첫 번째, 액체는 부피 실린더에다 넣어서 눈금을 측정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부피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눈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봐서 눈으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오목한 부분을 재면 된다라는 거고, 고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고체는 규칙적인 물질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 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불규칙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액체의 담가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액체에 담가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가정하면 물에 가라앉으면 좋은데 물 위에 뜨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꼬챙이 같은 걸로 꾹 눌러서 그냥 억지로 가라앉게 한 다음에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면 돼. 그럼 꼬챙이의 부피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시해야 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과 부피를 먼저 구해서 그 질량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부피로 나눠주면 우리는 밀도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부피 실린더를 그려보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그리고 여기 중간에 D라는 물질, 여기 E라는 물질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가장 큰 친구가 아래로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A, D, B, C, E, C. 뭐지? 요거 2입니다. 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도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밀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 구명조끼 같은 거, 그치? 물 위에 뜨는 거. 두 번째는 헬륨 풍선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은 물질이 작기 때문에 위로 뜨는 것들이고, 반대로 우리가 잠수부들이 몸에 납덩어리를 가지고 가. 잘 가라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밀도가 반대로 큰 걸 이용하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사금채취. 그래서 그 강가에서 모래 이렇게 걷어가지고 흔들면 그 밑으로 밀도가 무거운 금들이 가라앉고 위에 모래랑 물을 같이 떠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래처럼 된 작은 금들을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가스 누출기. 그래서 LNG는 위쪽에다가 달면 되고, 그리고 LPG는 가스 누출기 아래쪽에 달면 됩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가스들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가스 누출기를 천장에다 달아야 되는 거고, LPG는 반대로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바닥 쪽에다가 가스 누출기를 달면 되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겉보기 성질과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밀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용해도로 넘어갑니다. 용해도. 이 용해도란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불러줍니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해. 용매라는 게 등장하고 용질이라는 게 등장해. 용매는요,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불러줍니다. 녹이는 물질. 예를 들면 물 또는 뭐 알코올 이런 녀석들이 용매가 되는 거고, 용질은 반대로 녹는 물질이야. 녹는 물질. 그래서 뭐 소금, 설탕 이런 친구들이 용질이 되더라. 그 다음에 요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용해. 용매가 용질을 녹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매라고 불러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 용액이라는 게 있어. 용액은요, 용매와 용질이 최종적으로 섞여 있는 걸 우리는 용액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소금물이나 설탕물. 자, 요거는 물, 얘는 뭐 설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설탕물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용해도는 100g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나타내는데, 자,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녹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포화용액. 포화용액은 최대한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불러주고, 반면에 아직 조금 덜 녹은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불포화용액.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해.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온도가 있고요, 용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를 그램 퍼 100g 이렇게 표현을 해. 용질의 그램을 용매 100g으로 나누는. 그러면 자, 뭐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여러 개의 용해도가 나와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질산 나트륨 두 개만 그려볼게,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질산 칼륨. 그러면 요 용해도 곡선은 얘들은 무슨 상태냐면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용해도 곡선은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용해도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불포화 상태가 된다. 불포화 상태. 그러면 이 불포화된 이 용액, 어떤 용액이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온도를 낮추거나, 여기가 이제 X축이 온도가 되겠지, Y축이 용해도가 될 거고,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용질을 더 넣으면 포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불포화를 뭘로? 포화 용액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 첫 번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용질 넣어주거나 이렇게 되더라. 알겠지? 그랬을 때 얘를 온도를 또 너무 많이 낮추거나 용질을 또 너무 많이 넣어주면 이쪽 구간으로 넘어가. 요 구간, 그지? 요 구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과포화라고 불러주고요. 들어갈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 과포화는 기본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이렇게 부르면 돼. 석출되더라.
그래서 얘들이 더 이상 녹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는 석출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석출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래서 석출량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석출이 돼버리면 얘는 여기가 뭐냐면 현재의 용질의 양이야. 그래서 현재 용해된 용질의 양에서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온도는 여기까지 낮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거든. 그래서 냉각된 온도의 용해도. 그러니까 냉각된 온도에서의 뭐를 구하면 되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얼만큼? 요만큼이 나온단 말이야. 요만큼. 이것이 바로 뭐더라? 우리가 원하는.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가 바로 석출 양을 구할 수 있더라. 물론 얘는 용액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용매 100g 기준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용매가 뭐 50g이거나 200g이거나 그러면 요 석출량도 그만큼 비례해서 변동이 되겠지.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얘들은 고체의 용해도예요. 고체의 용해도. 그러면 거기 지금 뭐 이런 친구도 있어. 하나. 요걸로 할까?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얘는 염화나트륨. 그럼 기본적으로 이 석출량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이 석출량이 어떻더라?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은 이렇게 가도 얘가 석출,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가도 석출이 조금밖에 안 되는 반면에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똑같은 뭐 요만큼이 있어도 어때? 얘는 이만큼이 석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즉 기울기가 급한 친구가 더 온도에 따라서 석출량이 더 많더라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기체의 용해도인데, 기체의 용해도는 아주 쉽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우리가 사이다 생각해보자. 사이다. 탄산음료, 탄산음료. 자, 이 기체의 용해도는 첫 번째, 탄산음료의 뚜껑을 따는 순간 기포들이 쭉 올라온단 말이야. 그지? 얘들은 압력이 어떨수록 클수록 얘 뚜껑을 여는 순간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들이 녹지 못하고 올라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탄산음료는 어디다? 우리가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 왜? 기체들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이 기체가 녹아있는 용매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녹지 못하고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뭐였나? 용해도가 어떻더라? 크더라라는 거.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클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알겠지? 자, 세 번째 용해도까지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네 번째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까지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녹는 점이라는 건 뭐니?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1학년 때 배웠지? 융해라고 표현을 하고, 어는 점은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우리가 이건 다른 말로 응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응고. 그다음 끓는 점은 뭐였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얘는 다른 말로 기화라고 불렀어. 기화. 맞지? 그랬을 때 얘들은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시간이 될 거고 얘가 온도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녹는 점은 가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반면에 어느 점은 냉각하는 과정이니까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꺾이는 점을 우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굳이 나눠보면, 자, 여기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참. 그래서 얘는 고체 상태, 얘는 액체 상태, 얘는 다시 고체. 근데 여기서는 어때?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지.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 우리 얼음물 같은 게 되겠지. 얘는 액체와 다시 고체가 공존하는 상태고, 요때의 요 온도를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녹는 점. 여기는 녹는 점. 여기는 어는 점. 그런데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뭐야? 흡수되는 열 에너지가 뭐에?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얘는 반대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역시 상태 변화에 이용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뭐였습니까? 같은 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무엇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더라. 그치? 물론 양이 많아지면 녹는 데 걸리는 시간, 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녹는 점, 어는 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다른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가고, 어떤 애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얘는 A고, 얘는 C고, 얘는 B야. 그러면 A와 C는 같은 물질이야. 여기 온도가 같으니까. 그지? 그런데 B는 다른 물질이겠지. 그런데 양을 기준으로 하면 A보다 무엇이? C가 더 많더라. 왜? A는 끓는데 요만큼밖에 안 걸리고 C는 녹는데 참 이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더 오래 걸린다는 건 양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여기다가 하나만 적을까? 압력 영향이 없습니다.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어. 그런데 끓는 점은 어떠냐? 자, 끓는 점은 뭐 그래프는 거의 동일합니다. 시간이고요. 여기는 온도야.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는 무슨 상태? 액체. 여기가 기체. 얘가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있는 거고, 요때의 요 온도가 바로 뭐더라? 끓는 점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흡수되는 열 에너지가 뭐에?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없더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요거 좀 기억해둬야 돼.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서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 그래서 산 위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좀 설익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압력이 가하면 얘들을 떼어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지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질이 이렇게 온도표라고 좀 얘기를 할게. 온도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을 거고, 여기 어떤 특정 온도가 있을 건데, 요게 바로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되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끓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온도, 자, 예를 들어서 25도씨 기준으로 25도씨가 이 녹는 점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얘는 무슨 상태냐? 고체 상태야. 반면에 여기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25도가 위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반면에 끓는 점보다 25도가 더 높이 있으면 요 25도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보다 25도가, 그러니까 25도보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더 높으면 이 물질은 이 실온에서, 요거를 우리는 실온이라고 불러주는데, 실온에서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 이 25도가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 사이에 위치하면 액체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25도가 끓는 점보다 더 높이 위치를 하면 이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